안녕하세요. 토피아 수학의 구성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1418 친구 여러분, 그 다음 우리 교연, 교신학원이다, 그죠? 교신학원의 우리 친구 여러분, 그 다음에 토피아 카페에 있는 회원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적분 1의 강좌를 오픈할까 해요. 미적분 1에 대한 단어에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각 단원마다 미적분 1의 수리극한, 함수극한, 미분, 적분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표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적인 내용들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이 선생님이 해야 될 내용들이 미적분 1의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철저한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 따라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대표 유형, 각 단원마다 들어갔을 때 대표 유형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개념과 더불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여러분들이 엑사이즈, 여러분 훈련을 쌓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에 상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업로드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있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또 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때는 쌤하고 Q&A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수업을 쌤 진행할게요. 오늘의 첫 강좌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수리극한이라는 단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리극한은 선생님이 강좌를 4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수리극한이고, 두 번째가 등비 수리극한, 그 다음 이제 급수, 그 다음에 등비급수, 이렇게 4개의 단어로서 강좌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좌를 처음 들어가는 강좌가 우리가 수리극한으로 들어가거든요. 수리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을 설명을 하자면은, 수리극한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기본 계산하는 방법, 즉 무한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무한대라는 문자의 의미가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용어상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또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성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계산하는 요령 중에 응용하는 계산은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특히 이 단원 자체가 타이틀은 뭐예요? 수일극한이죠. 그러니까 수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학2다, 그죠? 수학2에서 나오는 수일에 대한 파트, 일반원 구하는 거, SN 구하는 거, 그에 대한 서로 상호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대표 유형을 가지고 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개념 설명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대표 유형의 오른쪽에 있는 게 타이틀은 뭐예요?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1번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수열에 대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이 AN이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혹은 진동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진동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이게 같이 수의 개념이 일정하게 딱 떨어진다. 예를 들면 0, 1, 2, 3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용어상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발산이라는 용어를 쓰죠. 일정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수렴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렴과 발산과 수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표 유형 1번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그래서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일반항이 뭐냐면 로그 2에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1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한대라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더 볼까요? 쌤 얘기했지만 이 무한대라는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문자가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한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한다, 아니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연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다, 무한대 제곱이다, 0이다, 약분해서 1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무한대로 문자가 쌤 뭐예요? 그럼 도대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즉 수의 배열이 끝없이 갑니다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으면 그냥 무한대가 똑같아요. 수가 끝없이 가. 또 끝없는 수를 더해줘. 결국은 또 무한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가 끝없이 가는데 또 끝없는 숫자를 곱해줬네? 그럼 역시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일극한에서 기본적인 계산에서 가장 많이 다뤄야 될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비중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잠깐 볼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뒤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수렴 발사하는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볼래요? 리미트 L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일반항이 로그 2에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분의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극한값을 조사하라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n이 보이는 문자에 무한대로 보내볼까요? 무한대 빼기 1은 셈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냥 무한대예요. 수가 끝없이 가. 끝없는 수에다 1을 빼주다. 그럼 또 별 차이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은 셈 이건 뭐예요? 물으면 이거는 0 근처로 간단 말이에요. 주의사항. 리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들어왔죠. 극한이라는 단어는. 그럼 쌤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미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극한이라는 리미테이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그러니까 어느 값 근처로 갈 때 근처에 가는 값 그게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이 바로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억만분의 1, 1조분의 1은 거의 0 근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남는 게 로그 2의 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진수가 1일 땐 여기에 있는 숫자가 1일 때는 이건 답이 0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요? 영어로 일정하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니은을 볼까요? 니은 같은 경우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이 n분의 4의 n 플러스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갈까요? 근사값이 얼마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수의 배열을 세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풀어보면 수의 근사값을 알 수 있겠죠. 자, n이 1이었다. 1분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n이 2였다. 4의 3성. 어디로 가요? 점점 수의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게? 수라고 하는 값이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점점 숫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하고 물으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뒤끝도 볼까요?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1이 있다. 극한값을 조사를 한번 물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래요? 결국은 뭔가 무한대가 오게 되면요. 더하기 1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거든요. 쌤 3분의 무한대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3. 결국은 뭐냐면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음의 방향으로 계속 끝없이 간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무한대에 대한 개념, 진동,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는 발산. 그 다음에 일정할 때는 수렴한다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알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본 성질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성질 공부하기 전에 그 기본 계산을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 계산하는 데는 이 수리극한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형태상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을 찾아서 계산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해법을 찾으라 그러면 원래 이렇게 FM대로 설명을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온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원래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 차수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을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속전속결로 이제 바로 푸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죠. 무슨 이런 이야기. 예를 들자면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다 n 플러스 1분의 2n 더하기 3이 있다. 자,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조금 이제 숙달만 되면 이건 답은 2라고 하는 걸 금방 찾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FM대로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의 최고차수항이니까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n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n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해법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시켜보면 n분의 n, n분의 1, n분의 2n, n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이 보이는 문자에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분의 3은 0이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한 번 더.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가 오면 다 그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극한값, 근사값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이 2K2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공부하는 게 첫 걸음마를 걸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달된 방법으로 우리가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죠. 이런 내용을 쌤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숙달된 방법으로 이제 쌤이 정리를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봤을 때는요. 분자 분모의 차수만 살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자에 있는 차수와 분모에 있는 차수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분자가 크니 분모가 크니 아니면 같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세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n 제곱이 있다. 분자가 더 크다. 혹은 분자 분모가 같다. 방금 우리가 예시문을 봤죠. n 플러스 1분의 n이 있다. 분모가 더 크다. n제곱 더하기 1분의 n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극한값을 빨리 찾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말이에요. 물론 기본 FM은 이거예요. 분모의 최고차수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수항 n제곱으로 분자를 나눠보면 돼요. 그럼 또 분리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제 숙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잖아요. 이거 그냥 무한대로 가요. 분자나 분모도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와 차수를 비교할 때 같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개수들만 나오면 돼요. 뭐라고요? 분자 분모가 같을 땐 가장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땐 분자에 있는 최고 차수항의 개수, 숫자, 분모의 최고 차수항의 숫자를 따오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픽스를 시켜 놓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기본 계산에 하나 더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수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에 가장 많이 계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될 텐데,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을 찾아보니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무리식, 루트가 따라붙는 무리식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뒤에 대표 이용으로 된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 놨지만, 계산 문제니까 같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일목정연하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 이런 것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무리식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은 유리화를 시켜버려요. 왜 유리화를 하냐면요. 앞에 방금 공부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기본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한 말이죠. 쌤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밋 대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2의 무대 빼기 n이 있다. 자, 이 근사값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왔는데 앞에는 분수식이 왔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성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리해서 공부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차수만 찾으면 된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근사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쌤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무리식이 오면 이렇게 분자든 분모든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보니 그 결과를 이제 한번 볼까요? 분모 1 곱하기가 되니까 자, 분자 우리가 전개공식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는 걸 이렇게 적어 보니 n이 보이는 문자에 무한대로 가자. 분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쌤, 루트 무한대가 또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 그냥 이거 무한대예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100. 끝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표기하면 되죠. 그래서 분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무한대고 분자 2 무한대도 무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한대분이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앞에 조금 우리가 워밍업이 됐단 말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이제 숙달되면 어떻게 계산을 속전속결을 하느냐면 간단해요. 차수가 낮은 걸 지워버렸어요. 루트 안에 n제곱과 2n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n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루트 n 조금만 남으니 이거는 그냥 n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2n이 남는 것이고 분모에 n 더하기 n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 또 2n이 있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약분되어서 근사값이 1 건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무리식이 수능 혹은 내신 준비를 할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시고요. 또 아직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루트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말이죠. 플러스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부터 해볼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은 하고 물으면 그건 그냥 무한대란 말이에요.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라니까. 또 혹은 뒤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플러스가 붙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언제 유리화한다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그때 유리화한다. 그걸 기억해 두고요. 자, 기본 계산은 이제 쌤이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완전 숙달이 되어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성질로 들어가야 돼요. 자, 기본 성질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표 유형 2가 뭐냐면 기본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두 개가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혹은 나누기가 되어 있을 때 분리해도 될까요? 안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본 성질에 관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 두었다가 꼭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1단원이 끝나면 이제 수열이 끝나면 2단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극한에 대한 성질에 관한 공부는 똑같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잘 해두면 함수의 극한이 편안하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일단 기본 성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자, 위에 일단 선생님이 요 줄을 펴놓고 먼저 식을 적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명제, 그러니까 진위 판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기본 성질이에요. 일반항 두 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다. 혹은 이 일반항 두 개가 곱하기가 되어 있었다. 혹은 일반항이 이와 같이 나누기가 되어 있었다. 그럼 쌤 뭘 설명하려냐면요.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도 될까요? 안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극한 계산할 때 이와 같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하고 싶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만 이것이 원래 분리가 가능해요. 지금 결과부터 말하자면 위에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요, 이거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극한에서. 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그마 공부하고 뭔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생뚱맞게 왜 쌤 시그마가 왜 나올까요? 시그마에서는 시그마가 따라 붙었다 일반항은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무조건 분리가 가능해요. 시그마에서는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억나나요? 이런 수트에서 공부했던 거. 그 기억을 들으면서 한번 연산을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그마와 리미테이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결론. 그럼 선생님 이거 언제 분리가 가능해요? 하고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 그 극한값이 일정하게 수렴할 때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발산하게 되면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보실래요?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2n이 있다. 이 그거가 얼마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답이 2잖아요. 2. 그쵸? 그런데 이렇게 2n이라는 숫자와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식을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2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쌤,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잖아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쌤은 질문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대목은 뭐냐? 이 무한대라는 문자는요, 연산 자체가 할 수 없는 문자예요. 무슨 말이냐? 이 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그 파란 부분을 곱하기를 해보세요.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흔히 불가산 명사라 해서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 물에다가 곱하기를 해봐.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문자는 잊으면 안 돼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문자예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가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계산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 다음 이렇게 분리하면 될까요?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2라는 숫자 하나와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이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해 봤어요. 이 여기까지 그냥 2예요. 2. 근사값이 그냥 2죠.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값은 얼마죠? 1이죠. 답 2죠. 이거는 왜 되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와 같이 둘 다 동시에 수렴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발산하면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주의사항.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같은데 시험에 보면 기억, 니은, 뒷거 진입 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명제의 진입 판정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3번이 함정을 제일 많이 파요. 일단 요거부터 봐서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해 수렴할 때만 가능한데 나눗셈에서 여러분 주의사항은 뭐냐? 반드시 수렴은 하긴 하되 분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0분의 2는 불능이거든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답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에서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하더라도 수렴은 하되 0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쌤,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본 성질을 계산하는 문제로 대표 유형 2처럼 저런 문제의 유형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럴 때 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옆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 놔요. 극한값 계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왔을 때에
풀이하는 해설하는 방법은 무조건 전부 치환법이에요. 치환법. 새로운 일반으로 놓고 문제 풀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다시 마무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성제에 관한 부분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극한과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또 뒤에 우리가 대표형 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유행2의 솔루션은 선생님 무슨 말인가 볼래요? 두 수열 AN, BN이 있었어. 근데 AN은 지금 무한대로 가고 BN이 단독적인 것이 아닌 곱을 구한 것이 극한값 7로 수렴을 했대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AN은 무한대로 지금 발산한다고 되어 있고 BN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이 AN에다가 BN을 곱한 것이 이렇게 7로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 이게 N이라 하자. 그러면 BN은 N분의 7이네. 그래서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도 답은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풀어야 되는 거는 전공법. FM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긴 문장의 극한값을 구하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BN은 지금 극한값 모르잖아요. 그럼 치환법이란 뭐냐? AN 곱하기 BN 되어 있는 걸 이거를 CN이라고 새로운 일반어로 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AN은 발산이고 CN이 7로 가잖아요. BN을 모르죠. 그래서 BN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AN분의 CN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환. 바꿔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질문에 이 극한값을 구하려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BN은 모르잖아요. AN과 C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AN 곱하기 BN 제곱 마이너스 AN 곱하기 BN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BN 이렇게 식을 바꿔서 우리가 극한값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AN 약분. 자, 먼저 정리합니다. 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분의 다시 한 번 더 적어놓고 쌤이 식을 이쁘게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AN 분의 CN 이렇게 되죠. 자, n이 보이는 문자에 무한대로 가. 근데 AN은 뭐라고 돼 있지? 무한대. CN은 뭐라고 돼 있지? 7, 49. CN은 뭐라고 돼 있다고? 7. 무한대 7. 해석. 무한대분의 49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0으로 간다 그랬죠.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7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잖아요. 그 남는 게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7하고 1이 남았으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 찾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게 곱하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나 나눈셈 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사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치환법. 새로운 일반어로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어로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식 정리. 알았죠? 그 칸에 대한 그 치환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데 그 찾는 진입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는 것 중 하나예요. 알았죠? 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던 수일 있잖아요, 수열. 그 수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의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볼래요? 3번에 극한값의 기본 계산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수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 볼까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식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항 저거 어떻게 정리하지?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4분의 3, 1 빼기 9분의 1, 9분의 8. 그런데 뭔가 이 수의 규칙이 계속 뭔가 정확한 룰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열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수열 단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수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에서 수의 제곱관계가 나오잖아요. 제곱관계. 이렇게 딱 저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제 생각나잖아요. 이거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 제곱관계가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 시킨 다음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수익주성이 다 어떻게 일정한 룰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볼래요? AN은 하고 물었다. 인수분해한다. 수를 인수분해했다. 마찬가지 1 빼기 3의 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수분해 하나 돼볼까요? 1 빼기 4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어때요? 분자, 분모, 분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을 제거하는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1 더하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납니다. 맨 마지막에 분수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쌤 방금 뭐랬죠?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두 개씩 다 없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분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는가 하면 2분의 1 하나랑 맨 뒤에 있는 요것만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리미트를 무한대로 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건 1로 가버리죠.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수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수의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극한값의 기본 계산에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하는 걸 한번 볼래요. 대표 유형 4 극한값 기본 계산 2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n, 베타n을 하자.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려 됐잖아요. 그죠? 그럼 눈에 딱 들어온다. 그죠? 뭐가? 주어진 식을, 요 식 있죠? 요 식. 이 식을,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두 근의 곱, 분자, 올라가고 올라간다. 식 정리했다. 두 근의 합. 그렇죠? 그러니까 근각계수관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우리가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관계 공식 알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마이너스 a가 1 x 제곱 계수 그 다음에 x의 계수 마이너스 1 요렇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a가 1 분모 1 필요 없고 c가 뭐야? 좀 길게 식이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니, 우리가 앞에 쌤이 극한값 계산할 때 설명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무리식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루트가 따라붙는 무리식이 따라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유리화하라고, 유리화. 분자든 분모든 유리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유리화를 하고 나면 왜 유리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유리화하냐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분문자는 그대로 1 곱하기니까 이렇게 적고 분자는 a-b, a 플러스 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 정리하면 마이너스 2n이 남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식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차수가 낮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요. 이게 필요 없어요. 루트 안에 n 제곱과 n이 있어. 제곱이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차수 낮은 건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면 요거 루트 n 제곱은 n 남는 게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2n분의 n 더하기 n 정답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조금 응용한 거죠. 뭐 근각계수관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서 푸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가는데 미정계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의 값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저런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응용하는 파트가 어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잘 참고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찾으러 가자. 자, 어떻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5번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4n 플러스 3분의 an 빼기 5가 2로 수렴을 했대요.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수만 찾으면 4분의 a가 2네? 그럼 a는 8이네.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다음 그 값을 구하라. 방금 공부한 거래요. 뭐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무리식.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제 수능과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다뤄야 될, 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숙달이 돼야 되죠. 물론 무한대분은 무한대는 기본이고 앞에 숫자만, 차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계산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다뤄야 될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걸 잊으면 아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봐요. 그래서 첫 번째 A를 무정계수를 구하러 가자.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n 플러스 3분의 an 마이너스 5가 2로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수렴. 그러면 쌤 다시 한번 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는 경우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단다. 생각을 해보니 그게 뭐냐?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같으면 앞에 숫자만 탁 나오면 되었다. 이런 얘기 한 번 더.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래, 이거 답 2분의 3이다. 또 있다니까. 언제 분모가 더 커도 수렴한다니까.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잖아. 0으로. 예를 이런 거잖아요.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이다. 분모가 더 크면 이거 0으로 간단 말이야. 이것도 수렴이에요. 수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0이 아닌 2라는 숫자로 일정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았다는 얘기지. 그럼 무한대분에 이 차수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낮은 차수의 상수항 이런 거 다 지워버리라니까요. 그래서 4분의 A가 2였구나. 그래서 A가 8이었구나. 이렇게 답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A를 구한 다음에 루트 64n 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7 빼기 an 돼 있잖아요. A가 얼마였죠? 8이잖아요. 이 극한값 구하야 된 거예요. 방금 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거를 유리화 한단 말이에요. 유리화.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플러스를. 이제 여러분들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 놓으면 64n 제곱 6n 빼기 7 플러스 8n a제곱 빼기 b제곱 64n 제곱 6n 빼기 7 88 64. 그래서 식 정리. 자, 그 다음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요 6n 상수항 2차식만 남겨두고 지우세요. 분자 1성 상수항 지워버렸어요.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결국은 무한대고 낮은 차수는 필요가 없다니까. 알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올 때는 잊지 마세요. 최고차수항만 남겨두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루트 64n은 8n 여기 또 8n 8 더하기 8 16n 그 다음에 위에 6n만 남네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8분의 3이라는 답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B가 되겠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느 정도 여러분 숙달이 잘 돼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이제 응용 계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워낙 변화가 많아요. 왜? 수열 문제니까. 수열에 대한 문제니까 일반항 AN, 그 다음에 합 SN, 시그마까지 이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시그마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제 3강, 이제 3강의 급수에서 이제 쌤하고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알았죠? 자, 또 우리가 지환에서 푸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1차 함수 fn이 있었다.
자, 다음 극한값이 4였다고 한다면 합성함수 f 도 f 합성을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 fn이 1차 함수인데 fn을 1차 함수 뭐라 둘까? 뭐 pn 플러스 q라 두자. 뭐 an 플러스 p로 두도 좋고요. 왜 1차 함수 ax 플러스 b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n 플러스 1 fn이 뭐라고요? 위에서 pn 플러스 q라 뒀잖아요. 이 극한값이 4였대요. 그럼 q는 몰라요. 왜? 무한대분은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 상수항들을 지우고 나면 여기에 p분의 2가 4였으니 이 p는 2분의 1이라고 이게 답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n에서 q는 몰랐지만 p라고 하는 2분의 1만 이렇게 먼저 찾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라 되어 있죠? 합성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f도 f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하고 물으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n 대신에 p가 2분의 1이에요. n 대신에 fn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합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fn 대신에 다시 2분의 1n 플러스 q를 대입을 해서 그 다음 정리 2분의 q 더하기 q 2분의 3q 그래서 문제의 마무리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f 도트 f 합성한 것이 4분의 1n 2분의 3q 분자가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q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관계될 때. 왜?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4분의 1과 2만 따와서 4분의 1분의 2, 8 이게 답을 줘.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극한값 계산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이 7번 공부가 어쩌면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 수능이나 우리가 내신했어요. 결국은 수일 문제니까 수일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지? 일반항, AL, 합, SN 이 두 개의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타이틀이 뭐라 되었어요? 극한값 응용 계산 SN을 알 때. 그럼 그 뭘 구하는 문제야? 문제를 읽어보니 일반항 구하는 문제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SN을 N항까지 합을 안다면 수율 공부했어. 이게 또 오더란 말이죠.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있더라. 수능 공부할 때 요건 둘째 항부터 출발하는 일반항이고 만약에 A1과 S1이 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초항부터 출발하는 거로 인정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극한 문제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 둘째 항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초항부터 출발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FM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 FM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다. 7번 문제를 보니 뭐라 되어 있느냐? 봐요. 초항 둘째 항이 2A2 셋째 항이 3A3 N번째 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무한 수열의 극한 끝없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초항부터 N항까지 있었는데 이 SN을 구하니까 N3승 플러스 2였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기본이거든요. 분모는 잠시 하고요. 이거 AN 어떻게 구할 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대목은요. AN은 뭐라고요? 그 수의 배열의 일반적인 항, 일반적인 폼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일반항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에요. 일반항이 그냥 AN이 아니고 N 앞에 더 따라 하나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해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일반항은 그냥 AN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만 N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SN은 우리가 N3승 플러스 2고 빼기 SN-1은 N 대신에 N-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지우고 M
마이너스 1의 삼성을 전개할까요, 그냥? A 삼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삼성.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N 삼성 마이너스 N 삼성 주고 뭐가 남았을까요? 여기에 3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질문은 AN만 필요로 하니 이 N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의 문제 질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an n분의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분수를 정리하면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n의 n 플러스 1분의 1 분자 요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우호, 분모 정리하는 게 이렇게 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럼 차수 나중에 필요 없네, 이렇게. 답 얼마? 3.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공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오늘 공부 제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내가 볼 때는 쌤이 이 일반항과 엑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제 1강은 이제 여러분 무한수열, 수리극한이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 7번까지를 쌤이 일단 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한 6, 7문제에 대한 수리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쌤하고 수리극한을 1강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수학은 복습이다. 알았죠? 잠시 후에 뵐게요.